네, 안녕하세요. 서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을 이어서, 우리 조선 글씨의 그 초기 문자에 있어서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원이 어떤 어원적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디귿까지 해서 우리가 디귿으로 알고 있는 그 디귿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자, 우리가 이걸 뭐 지금은 표기를 어떻게 하는지, 뭐 저희는 그 예전에 교육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전에는, 우리 때는 이제 이렇게 디귿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단음으로, 조선 말씨 단음으로 하면은, 뭐, 덧, 뭐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파자를 하면은, 두, 우스, 뭐 두어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뭘 어디에다 씨앗을 내려서 두었다, 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티귿이라고 우리가 배워왔던 티귿은 장음이라고 그랬죠. 우리 조선의 그 우리 중앙에 있는 중앙국 듀흥국 조선의 제일 메인 국가 중앙국 중앙궁궐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단음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디귿이 파생돼서 이제 그 티귿이 되는 건데 이거의 조선 발음 단음 우리의 단음은 톳 또는 텄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이렇게 그 사이트를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해놨습니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미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 있는 거는 쌀을 계속 물에다가 끓이게 되면은 미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 아픈 분이나 아이들 좀 아프고 이러면은 어 기력이 없으면은 이제 이거를 쌀밥 아니면 뭐 옛날 보리밥 이런 거를 목에 못 넘기니까 이거를 죽같이 이렇게 물같이 그러니까 풀을 썼는데 풀이 더 연한 물같이 돼 있는 이런 그 미음을 따뜻하게 해서 이제 마시게끔 했거든요.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랑 이거랑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 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넣어서 뭘 메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미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용을 전혀 하지 않는 단어예요. 특히나 이 국문 쪽으로 오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미음이 뭐냐? 이것도 똑같이 말씀드린 것 같이 해에 씨앗이 내려지면은 그거를 껴 넣어서 껴 넣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꺾어 내려 넣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격이 됐던 그어가 됐던 끄어가 됐던 우리가 저 불 좀 끄자 땅이 꺼졌다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거는 모두 뭔가 이렇게 내려졌다 뭐 그러니까 해가
졌다 할 때 그 졌다, 지다, 해가 지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것의 생성 원리는 기역과 니은이 교합되어 있는 의미로 해서, 요거는, 음, 마치 이제 씨앗이 내려지고 요게 받아주는 것을 뜻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싸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는 밥을 매다, 김을 매다 이럴 때 매다 또는 뭐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매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매서 매 있어서 이게 맺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맴 위에서 내려져가 껴 넣어져서 이 안에 뭐가 맺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할 때 그 마음이 요거와 같은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 어르신들은 맴이라고 하기도 하고 맘이라고 하고 내 마음이 그런다고요. 내 마음. 지금은 단음을 해서 그걸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맴 아니면. 그래서 요거는 또 여름철에 맴맴하고 우는 매미의 그 곤충의 이름이 명명된 것도 소리를 싸맨다는 뜻에서 매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비읍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왔던 이것은 뭐 이렇게 하던 뭐 이거를 비읍이라고 하던 아니면은 이것을 지읒으로 하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걸 왜 상관이 없는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비읍의 장음이 아니라 우리 조선 말씨는 붓입니다. 붓. 뭐 이걸 벗이라고 해도 돼요. 같아요. 다 의미가. 발음이 비슷하면. 그래서 왜 하나의 어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붓. 뭐 이렇게 이것도 자체가 이거 뭐 부어졌다 이거 아닙니까? 뭐 부어는 장음이니까 애기 뱄어? 애기 배 왕을 생산하는 만화님이 왕비 아니에요. 그렇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녀라고 있잖아요. 그 결혼한 아낙네덜이 꽂는 비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비녀. 이것도 비녀가 뭐예요? 부어서 넣는 데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동그랗게 공같이 쪽머리 이렇게 말아 올려서 그 댕기머리 같이 쭉 이렇게 말아 올려서 거기에다 가운데 폭 꽂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비녀를 올렸다는 것은 남편이 있는 여자. 예.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진 여자. 아니면 아이를 이제부터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여자, 성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결혼을 하지 못한 그 결혼 전에 그 미성년자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은 쪽머리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쫓겨납니다. 집안에서. 예. 결혼을 한 사람만 상투를 하고 비녀 쪽머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나머지는 그 어린 사람들은 다 댕기머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댕기머리를. 왜? 아직 대가리에 정신이 들 찼으니까 예, 사회생활 열심히 해갖고 경험도 힘든 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선과 악의 기준이 뭔지, 뭐 경찰서도 가보고, 벌 받으면 가보고, 뭐 이런 다양한, 뭐 도서관도 가보고, 뭐 배도 타보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쪽머리를 지어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댕기머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쪽머리의 형상이 우리 소태, 예전에는 그, 벼농사지고 이제 곡식 벼섬, 쌀자루로 해갖고 집단 만든 그 자루를 이제 그걸 섬이라고 하는데, 그 쌀이 들어있는 걸. 한 섬, 두 섬, 세 섬. 거기에서 쌀을 대박에다 퍼다가 솥에다 집어넣고 아궁이에다 불을 지펴서 끓이게 되면은 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뜸을 들이면.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쌀을 돌이 너무 크고 막 이런 게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추수하다 그게 들어가고 흙먼지 들어가고 있어서 그걸 깨끗이 돌을 걸러내기 위해서 조리질을 해요. 그러면 조리질을 하면 그 조리 그 바가지 같이 생긴 그 작은 그 안에 쌀만 이제 둥둥 떠갖고 이제 글로 다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무거운 돌은 가라앉혀서 돌을 걸러내는, 그러니까 바른 씨앗만 걸러내는. 그래서 이 댕기머리는 조리를 형상화해서 만든 거예요. 그 머리 복식을. 그래서 너희는 아직 대가리에 정신이 철이 들들었으니까, 언제까지, 철드는 연습 좀 해. 대가리에 조리질 좀 하고 다녀. 그렇게 해서, 그런 머리 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너무나도 제가 봤을 땐 애처롭고 불쌍하시다는 거죠, 어르신들은. 왜? 어르신들은 이야기 보따리, 이 보쌈 주머니, 이 복주머니에 이야기 보따리가 항상 가득 담아갖고 돌아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면은 손주들한테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서 같이 아이들도 교육받고 자라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이제는 다 파괴됐죠. 외래 문화 유입과 뭐 세상에 이렇게 뭐 발전됐다거나 뭐 그런 용어를 쓰는데, 아무튼 우리의 풍속은 다 망개해진 거죠, 지금.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야기 보따리가 없어요. 예. 심심한 할아버지 누가 좋아해요? 예, 그렇죠? 참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이 신민사학에 아예 그냥 세뇌당하셔갖고, 예, 요즘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피읍도 비읍이랑 같은 거예요.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읽어보시면은 씨앗을 피다, 펴다, 파하다, 파생된 거, 뭐 패이다, 뭐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다 할 때 파는 것도 뭐예요? 거기 홈이 폭 파져갖고 그 안에 있는 게 걷어내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아기가 나온 거죠. 이런 의미예요. 아까 그 비읍도 마찬가지고. 비다. 텅텅 벼져 있는 거잖아요. 아기를 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라고요. 베이다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칼을 갖고 있는데 칼로 몸을 툭 찔렀어요. 여기에 이 씨앗이 이 안으로 베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칼로 물베기 뭐 이런 용어가 있듯이, 이게 뭘 나무를 베거나 이러는 의미도 다 이런 의미가 태초에 이런 어원이 작용돼서 각각 분화해서 이런 단어들이 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칼로 베이다. 팬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아기를 베는 건 뭐예요? 아기가 들어섰잖아요. 그럼 이것도 벤 거죠. 같은 겁니다, 다. 그래서 어 그러면 어디까지 했죠? 그러면 어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만 하면 되네요. 이것도 우리가 이거 시옷이라고 배워왔잖아요. 근데 쉿 해도 되고 솥 해도 되고 받침을 티귿으로 해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맞춤법이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소리 글씨는 하늘의 자연의 이 소리를 글자화시킨 거기 때문에 이건 어느 한순간에 제작하거나, 그러니까 제작 또는 만들다, 창조하다, 지어내다 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이거는 수십만 년이 됐던 수만 년의 경험을 통해서 부딪히고 또 나왔다가 부딪히고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의견 조율을 하면서 입체적으로 세월의 입체야. 이건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단순한 이 시공간의 어떤 그게 아니라 엄청난 기나긴 세월의 그 공간적인, 공간 지각적인, 입체적인 그 해석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글이라고요. 소리글씨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소리글씨가 가장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를 소리에, 예를 들어서 동인데 같을 동도 있고 구리를 뜻하는 동도 있고 동력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형을 뜻하는 동심음 동도 있고, 그 대화를 하면은 했던 말 또 하고 의미 전달이 안 돼요. 나는 이런 의미를 전달했는데 저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병력을 엉뚱한 대로 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시기가 어느 시점에 고대에 도래하게 되면서 이거 안 되겠다, 구분을 좀 시켜야겠다 해서 천자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자문은 원래 1000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뭐 그 전에 100개를 만들었고 계속 늘어났겠죠, 순차적으로. 왜? 1000개 정도 되면 그 당시에 모든 이 혼선된 의미를 풀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더 시대가 흐르면서 분화파가 발생되고 다방면으로 여러 용어가 필요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면 그걸 나누기 위해서 추가적인 의미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천자문의 그 개수가 많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왜 우리는 뭐 맞춤법을 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을 왜 강조할까요? 천자문이 국가의 국문이에요. 우리 민족 거니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우리 거였다고요. 근래에. 그 전에는 더 많은 문자가 우리 거 있었을 수도 있어요. 고대로 올라가면.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어렸을 때 흑백 TV를 보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천자문을 한자로 해야 할지 용어를,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한글이라고 배우는 거를 한문으로 해야 될지, 이게 혼선이 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 학자들이 TV에 나와서 가불론박을 벌였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전 이제 100% 이걸 아직까지 기억을 해요. 나중에 어떻게 정립됐냐면은, 우리 지금 소리 글씨를 한자라고 하고 천자문을 한문으로 하자라고 규정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아기였어요. 좀 걸어다니고 이랬을 때 봤단 말이에요. 흑백 TV 나올 때. 그래서
깐난하게는 아니었구나. 아무튼, 근데 어느 순간에 살며시 이렇게 여기에 슬쩍 한자도 천자문을 뜻하고 한문도 천자문을 뜻하는 용어가 돼버리더니 어느 시기에는 한문을 안 가르쳐요. 이거 전부 다 신민사기예요. 왜?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똑똑해지면 안 돼요. 역사학자나 지금 강단에서 권력 쥐고 있는 역사학자나 강단 사학자들이나 기성세대 그 학자들 그리고 국문학자들은 자기보다 스승보다 똑똑한 사람들 나오면 죽여버려요. 병신 만들어요. 왜? 똑똑하면 안 돼요. 그냥 고분고분 따라와갖고 내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선생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놈의 자식이 나한테 대들어? 이런다고요. 옛날에 막 두들겨 맞았다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거 자기네들이 숨긴 역사 밝혀내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그냥 박사학위 주고 자기 후견인 해주고 자기 제자로 삼는 거예요. 이게 시민학자들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지금 모든 대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교수들이 포진되어 있죠. 예. 물론 그 중에는 뭐 바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건 아는데 이제 이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결론은 뭐냐? 왜 맞춤법에 사를 거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동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천자문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한자를 포기했잖아요. 국문에서 제외시켰잖아요. 그리고 중국과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역사가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중국 문자로 이제 넘겨준 거고. 근데 일본 놈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요, 걔네는. 역사를 숨긴 놈들 주체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동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맞춤법이 중요한 거예요. 뭐를 의미할 땐 무슨 받침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죠. 왜 소리 글씨는 자연스럽게 소리 나는 대로 그냥 해서 소리로 이해하면 되는 글씨거든요. 근데 이제 천자문이 빠져버리니까 혼자 자립할 수는 있어도 혼선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혼선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문맥이 길면은 그 내용을 대략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추측일 뿐이잖아요.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동인지 무슨 동인지 모르잖아요. 동네 동이지. 그래서 맞춤법에 그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보짓 하는 거죠. 자기네들 친일행이 이거 숨긴 거 밝혀질까봐 이 짓거리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시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같이 뭐 시시 됐던 소시 됐던 이게 뭐해서 요 소시 이러면 이게 요 뭐 소지라는 발음도 돼요. 그래서 뭐 솟았다, 소수, 솟았다, 시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티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솟아났다, 솟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솟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요것도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다 된다고요. 단음으로 바꿔버리면. 지읒도 마찬가지. 지읒. 지읒이 무슨 발음이에요? 사용을 안 했는데. 못을 짓다. 이런 의미라고요. 이런 비슷한 의미. 주었어. 그러면 이거 파자 해갖고 장음으로 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다 나오잖아요. 동시에. 발음과 동시에. 주었어, 줬어. 뭘 줬대는 거예요. 이게 다. 내줬대는 겁니다. 씨앗을. 그리고 여기에서 발전된 게, 분리된 게 치읓인데, 치읓도 단어하면 치읓,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찻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차스, 뭐가 채워졌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마치 이거랑 같고요. 나눴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시옷같이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요거랑 같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요거랑 같아요. 나중에 분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참조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에, 니을. 니을은 꺾어 들여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꺾어 수평선, 지평선 아래에 넣어줬어. 그러면 여기에 넣어진 거 뭐예요? 뿌리근. 뿌리라는 건 넣어진 걸 뿌리라고 하는 건데, 뿌리근 했을 때 이 근도 되고, 니을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을이 아니라, 단어로만 하면 이게 를, 워크, 일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있어져 갖고 씨앗을 잇는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해의 주간으로, 여기 해의 주간이라는 거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어요. 달도. 그래서 해의 주간으로 해일입니다. 해일. 이게 해일. 네. 해가 만드는 일. 이렇게 해서 전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가 지다, 뭐가 지다 하는 건 메이크, 만들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어원을 다 이렇게 정립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셔서 참조하시면 되고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어원이에요. 제가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그냥 그 단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고요. 우리 발음이에요. A, I. 예. 아새끼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B는 뱉다. 예. 아까 요 위에 의미랑 다 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선 왕조실록과 훈민정음, 한당고기를 포함한 우리 실제 지금 학자분들이 가지고 연구하고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이런 문헌들은 100% 다 편집된 가필본입니다. 뺏긴 필사본. 그러니까 우리가 필사본 하면 그거를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이 용어가 뭔지. 뺏겨서 가필했다는 뜻이에요. 필사본 하면 이거 진본인가 보다 이러는 분도 계셔요. 고학력 가지신 분들도 필사본 하면 이게 복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을 보고 뺏겼다는 뜻인데 그게 원본을 뺏기면서 조작됐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조선사 편수에서 다 인쇄해놓고 다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날조 꾸미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시면은 조선왕조 실록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은
훈민정음이라고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면은 총 22건의 단어가 나와요. 이거 문장도 아니고 단어가 나와요. 훈민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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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민정음. 이거 21개만 조작하면은 훈민정음 살짝 그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작하면 창제라는 그 글자만 조작해버리면은, 예. 여러분들 세상에 창제라는 게 이게 창조도 아니고 메이크 만들었다는 용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일생을 살면서 창제라는 용어 사용을 안 한다고요. 이거 오직 훈민정음에만 창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판소리 그러죠? 판소리도 맞는데 이거는 약간 저급적인 용어예요. 원래 창소리입니다. 창소리. 그래서 명창이 있는 거예요. 판창이라고 들어봤어요? 명창이 있는 거라고요. 명창이 뭐예요? 밝은 소리를 내는 명인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창제라고 하는 거는 소리를 구현했다, 재현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에 훈민 문자라고 기재를 안 해놓고 훈민정음이라고 돼 있고 동곡정운이라고 돼 있고 홍무정운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언어학자, 우리 국문학자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뇌시켜서 바보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얘네들 진짜 어느 시대 잘못 만났으면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고 민주국가여서 그렇지 얘네들 다 수청당할 대상 중 2루가 아니라 영순이라고요, 완전. 즉 이걸 보시면은 자, 1부터 이 문장이 제목 타이틀이 11개밖에 없어요. 훈민정음을 검색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걸 조작을 한다 그러면 11개 중에 11개 중에 하나의 창제라고만 띄워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대가 됐던 어느 시대에 옛 문자를 24자를 참조해서 옛 시대의 음을 보관하였다, 재현하였다가 맞는데 그걸 창조했다 두 잔만 바꾸면 끝나는 거라고요. 나머지는 대감들이랑 의논을 논하고 이럴 때 왕이랑 그 기록을 살짝만 바꿔놓으면 끝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무슨 강개토 호태양능비인가 뭐 그거 몇 자 쪼개갖고 바꿔놨잖아요. 일본 애들은 교묘합니다. 얍삽해요. 그거 뭐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살짝 그냥 살짝만 꺾어놓으면 됩니다. 엣지 있게.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훈민정음 용어 21개만 존재하며 11개의 항목만 조작하면 문자 창조로 둔갑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물의 어원에 대해서 그 페이스북 어떤 그 어르신이 그 질문 올려놓은 게 있어서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올려드린 거고요. 이건 나중에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릴게요. 독자적이다, 창조적이다, 독창적이다, 새롭다, 이런 용어 들어가면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를 논할 때 이런 용어 사용하는 거는 이거 완전 조상님 모독하는 죄입니다. 역사성 없어요. 가짜 역사입니다. 이렇게 발설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독창적이다, 독자적이다, 독보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짜를 의미할 확률이 100%고, 모든 문명은 숭조 사상을 기반으로 역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연계성을 서로 지니며 창조자, 창조일이 명시된 것은 이 자체가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만 년, 수십만 년을 거치면서 우리의 언어가 발전해왔고 글이 만들어지고 가다듬어진 겁니다. 논리적으로. 훈민정음은 조선 왕조실록 등 현존하는 뺏긴 필사본 문헌은 신민사학이 만들어낸 가짜 창작물입니다. 자, 왜 그러는지 이 부분은 조선왕조실록에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또 뭐뭐뭐 해갖고, 또한 실록의 기록 자체에 정인지 선생님 서문에 천지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 인간 사회에 천지 자연의 글이 있게 되어 있으니, 옛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조상님이겠죠. 옛 선조들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정을 통하여 삼재의 도리를 기재하여 뒷세상에 변경할 수 없게 한 까닭이다. 후대에 조작하지 못하게 아예 이미 글자를 창제해서 고대에 다 만들어 놨대요. 이게 어떻게 실록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이거 창조했다고 이 미친놈의 새끼들, 이거 어떻게 신민사학을 계속해서 아직까지 숨기고 이짓거리하고 있니? 이게 이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입니까, 이게? 이거는 매우 심각한, 이거는 전 세계 우리 한류 하면서 우리 국문도 지금 유명세를 한류에 같이 편승을 했는데, 이거 뭐냐면은, 이거 이렇게까지 내가 말씀을 몇 년 전부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2018년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게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일단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일제시대부터 정체성이 시작되는 것, 또는 미 군정부터 시작되는 역사성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걸 추종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걸 알고도 이걸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련된 학회, 역사, 국문학회, 관련된 기관들 싹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전 세계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 벌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 웃긴 건 지금 무슨 독립운동가 뭐니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거 알면서 왜 안 바꾸냐고요. 좌판이 우판이 어디 민주당이, 저는 뭐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 뭐 전혀 뭐 이건 뭐 어떻게 내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싸잡아서 이 정치인들 어디 지역 나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구분할 거 없이 이 싸그리 다 일본 심리사학 추종하는 거라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역사도 아니고 옆나라 섬나라 외국 놈들이 쪽발이들이 역사 그냥 찍찍거려 갖고 만들어준 걸 왜 우리가 이걸 왜 따라야 되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록의 그냥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조작한 것도 아니고 실록 내용을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봐봐요. 소리로 인하여 글씨를 만들었으면 이게 소리 글씨잖아요. 이게 천자문입니까? 소리 글씨이죠. 그러면 우리 글씨 아니에요. 글씨 이미 고대에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여기에 정인지 선생님께서 여기에다 적시를 해놨는데, 미친놈들이죠. 그러면은 이게 100여 년 이상을 오면서 이런 거 하나 안 읽어봤다는 겁니까? 몰랐다고 그러면? 숨긴 거지? 그쵸? 이국노 선생, 이분도 그 유튜브에 공개한 지 얼마 안 돼요. 다 자료 숨겨놨다가 공개한 겁니다.
이 변조하면 논리적으로 확인됨을 적시하고 계십니다. 정윤지 선생님께서. 옛 사람들이 만든 글자라 기재되어 있으면 저 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소리를 분명 못 땄기 때문에 글을 만들었으면 그거는 소리글씨죠. 패망한 노예들에게 조선인들에게 역성혁명 일으키라고 바른 역사책 누가 어떤 놈이 남기겠어요? 우리가 멍청한 거지. 그쵸? 바른 역사 니네 전 세계를 지배했었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역사책 던져주면은 니네 그러니까 다시 부흥해서 일어나 이럴 놈들이 어딨냐고요 세상에. 어느 미치는 임금이 중앙 집권하기 하기 바쁜데 조선 초기인데 무슨 글자를 만들어줘요 백성들한테 뭐 역성혁명 일으키려고 그러는 뭐 그걸 알려줘요? 미친 사람들이지. 그래서 동국정운, 훈민정운, 호모정운은 모두 옛 선대 임금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거 훈민정음이잖아요. 조선사 편수에 일제가 한국인에게 역사를 왜곡 교육시킴으로써 시민 통치를 원활할 목적으로 성립했다고 돼 있죠. 역사 조작하는 기간, 일본의 역사로 이걸 탈바꿈시키기 위한 기간이에요. 일본 역사 다 가짜입니다. 거기에 유물들 다 여기서 다 한반도에서 갖고 나간 거예요. 한반도는 무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선인들에. 여기가 그 소도예요. 우리는 다 대륙에 있었고, 여기 보면은, 세종실록 113권, 28년 9월 29일 가보년 네 번째 기사해갖고 정인지 서문 요약돼 있죠. 여기에 어떻게 나조해놨어요? 정음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전혀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히 이루어졌대요. 아까 정인지 선생님이 뭐라고 써놓으셨어요, 기록에. 근데 이렇게 달랑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몇 년 차이입니다. 여기 28년, 여기 25년에 똑같은 분이 그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유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아까 읽어드린 이게 있는 거예요. 자연의 소리니 어쩌고 저쩌고. 그럼 글을 다 선대에서 만들었는데 무슨 이게 왜 창조도 아니라 창제가 왜 나오냐고요. 창제가. 우리는 사용하지도 않는 용어. 창제라고 훈민정음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 당시에도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용어. 오직 여기에만 있는 거. 소리 재현했다는 뜻이라고요. 살살 조작해놓은 겁니다. 창조로 만들었다고. 눈병 환자, 피부병 환자가 만들었다고. 온양온천 주 고객 손님이 세종임금님이시고 병아리 하다가 돌아가시는데 무슨 헛소리하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배운 것은 조선사 편수에 일본이 만든 조선사 편수에서 날조한 조선사 37권으로 여지껏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대학원에서도 이거 패스해야지. 그래 너 일본 꼬붕 잘 만들어놨구나. 이래서 논문 패스하면은 이제 학사학위, 뭐 박사학위, 석사학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황제 혁명으로 만들어진 근대 역사책이자 초등 교재가 조선 역사, 네 글자, 조선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강탈해가요. 다 자주권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이걸 뺏는다고요. 들어와서. 어부지리로. 그래서 그거를 참조해서 다 조작해버려요. 그건 숨기고, 그리고 그 조선 역사서도 이때는 거를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 그걸 숨기려고 1900년 이후에 여러 선생들, 다 친일사학자들이죠. 다 그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한 3-4권, 뭐 5권씩 막 만들어내요. 막 이것저것 껴놓고, 그때 가야사도 껴갖고, 지금 가야가 국가화된 거예요. 이거 부족이에요, 부족.
하여튼 우리의 삼국사는 다 가짜입니다.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큰일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이건 아니구나. 자, 또 알려드릴게요. 성종실록에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조 경상도 관찰사에 갖고 경상자도가 있고 경상우도가 있어요. 여러분 평생 경상도에 자도 우도 있습니까? 경상자도가 있고 우리가 어 무슨 임진왜란 때 뭐예요 이게 우도사 자도사 있는 것 같이 그거는 공부해서 다 아시잖아요. 근데 경상도 자체가 자도 우도가 있대요. 도를 그렇게 나눴대요. 여러분 경상도 지역 지금 산악 지역이죠. 이 서쪽보다 거기를 행정구역상 이게 거기 자도 우도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요? 자, 더 웃긴 거. 안동에서 이거 나중에 들어와서 보세요. 그냥 지나가다 잠깐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안동에서 거제까지 가는데 이게 20여 일이 걸린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산고 밑에 거제도에서 안동까지 지금 걸어가는데 20일 걸립니까? 20일 걸려요? 이게 지금 경상도만 해도 우리가 지금 이 한반도에다 이걸 이식시켜놔서 그런데 경상도 지역만 해도 이게 여기에는 동서의 그 길이는 안 나왔어요. 이거 실록에 보면 어디에 또 이거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제가 대충 계산만 해도 600km 내외예요. 안동에서 거제까지. 지금 여기 안동에서 거제까지 차로 그냥 찍어도 내비게이션 찍어도 300km도 안 돼요. 그러면 반 이상의 그 키로수의 넓이 면적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안동, 상주같이 큰 고을만 해도 경상도에 70개가 된대요. 큰 고을만. 경주, 안동, 상주, 진주, 부산, 이런 큰 고을만 70개가 된대요. 이 한반도 경상도 땅에다 이게 대입이 됩니까? 큰 고을이 그냥 중복돼 있죠, 다. 자, 보십시오. 예조에서 아래길, 훈민정음은 선왕께서 손수 지으신 책이요. 동국정은 홍문정음도 모두 선왕께서 찬정하신 책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은 찬정이 무슨 선택했다는 뜻이래요. 이게, 이제는 사전적 의미도 날조합니까? 선왕, 선대 임금, 이런 뜻이고. 홍모정운도 그러면 이 세종대왕 논리라고 하면은 지금의 가설, 그 창제설을 따른다면 홍모정운도 세종대왕이 만들었대요. 그럼 우리 명나라 명태조에 의해서 이게 홍모정운이 중국 거로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만들었대요.
중국 역사 다 가짜고, 일본 역사 다 가짜고, 한국 역사 지금 배운 거 다 가짜라고요. 서세동전 시기에 이 자식들 니네가 무슨 왕조야, 다 패망했는데, 우리가 고대에 너희들 집에 있었어. 그래서 주나라 심어놓은 거예요. 서주가 쳐들어왔다고. 서아시아에서. 그게 서양 놈들이겠죠, 양키들. 고대에 우리가 너희 점령이 있었어. 가짜 심어놓은 거고. 상나라로 알고 있는 단곤조선 망하지 않고 계속 여지껏 이어왔던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상나라로 알고 있는 단곤조 중기인 기자기를 왜곡시켜서 중공 인민, 조선 농노, 노비들이 가진 게 주나라예요. 그리고 한반도에 심어놓은 게 기자조선이고, 저 위에 따는 위쪽에 마한이라고 해서 위만조선 심어놓은 거고, 지금 나머지 일본 역사로 갖고 간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일본은 쏙 빠졌잖아요. 중국의 역사를 따르건 한반도의 역사를 따르건 전에 만주 제국이 있을 때 만주 제국 역사를 따르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이게요? 일본으로 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신라사, 무슨 가야사 있나 이건 따질 것도 없고, 백제사, 고구려사 따르면은요, 이거 다 일본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외항의 역사, 혈통의 역사로 스토리텔링 해갖고, 스토리 보드 만들어갖고 짜집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배우는 게 다. 부여사는 상나라를 일본 식민지 그 지도 안에 찢어갖고 집어넣은 거고요. 쪼개갖고. 그게 부여사 상나라 단곤조선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단곤조선의 다음에 기자조 그 후기가 한의 시작이 돼요. 칸의 시작이 되는데 이걸 한나라라고 하는 거고 이걸 마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한은 왜 그거 마한이냐? 말에 편잡받는 기술이 발견돼서 대거 말을 전쟁에 투입해요. 그래서 마한시대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사, 한나라 역사 만리장성 이북 잘라서 서양사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을 교화시키고 거기에 서양인 어머니랑 결혼해서 그 자식을 서양의 임금으로 봉했고, 그게 이제 자식들이 퍼진 건데, 서양사의 뿌리도 그래서 기자입니다, 기자. 얘네들이 그걸 알아서 빼간 거예요. 잘라간 거예요. 다 빼간 겁니다. 한반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카카오 스토리 들어오시면은, 제게 다 오픈돼 있어서 친추 안 하셔도 들어와서 보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친추해 주시면 그냥 어차피 뭐 친구 추가하시던 해서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 되도록이면은 어원 공부하시는 그 선생님이나 뭐 이런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 스토리 2017년 1월부터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때부터 의구심이 생겨서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17년 1월에 그 첫 페이지를 보면은 마한 왕릉 해갖고 뭐 올려놓은 게 있어요. 댓글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댓글까지 저는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